이슈 딥다이브 시장의 중심 이슈에 깊이 들어가 보는 시간, 오늘 금요일의 중심 이슈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금요일 루크투자연구소 임순재 대표, 윤여민 이사 두 분입니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십니까. 네, 오늘 주제 보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효과 기대 이상. 네, 이번 주에 정말 그동안 그 경기에 대한 우려가 상당했었던, 그리고 또 좋아진다 했었지만 좋아지지 못했던 중국 쪽에서 경기 부양책을 본격적으로 발표를 했습니다. 우리 돈으로 190조 원 규모이고 또 추가적으로 또 부양책이 더 나올 것이다, 이런 얘기들 나오고 있고요. 이 소식이 나오면서 사실 미국의 비컨 나왔을 때는 이후에 약간 좀 긴가민가 했는데 조금 더 위험자산 쪽으로 대한 심리가 좋아지고 있는 부분들도 읽히고 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봐야 될까요? 네, 그렇죠. 미국의 기준금리가 인하가 된 이후에 이제 각국 이제 중앙정부에서 좀 완화 정책, 통화 완화 정책을 좀 확대하고 있는 그런 상황인데, 여기에 이제 중국도 같이 그런 이제 분위기를 이제 이어가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일단 뭐 이번 주에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제 지준율 0.5% 인하를 하면서 장기 유동성을 1조 위안을 공급한다라고 이제 발표를 했고요. 전일 같은 경우는 이제 공산당 정치국 회의를 열었습니다. 보통 9월 달에 열리는 정치국 회의에서는 경제 문제를 다루지 않고 대부분은 이제 공산당 규율에 관련된 그런 부분이 이제 다루어진다라고 봤었는데, 이번에 예외적으로 경제 문제가 다루어지면서 관련된 대규모 재정 정책 지출을 확대하겠다라는 내용이 이제 피력이 됐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정확하게 어느 정도 규모냐라는 부분은 아직 뭐 나와 있지는 않지만, 지금 시장 예상으로 보면 2조 위안 정도, 그러니까 뭐 우리나라 돈으로 한 370조 원 정도가 이제 풀릴 것이다라고 지금 예상들을 하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뭐 과거와 같은 이제 공동 부유와 관련된 뭐 여러 얘기와는 다르게 경제를 활성화시킨다라는 차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이번에는 좀 다른 그런 이제 재정 정책 확대가 아닐까라는 좀 기대를 해보고 있고요. 그러다 보니까 중국 관련된 그런 이제 증시가 상당히 강한 그런 흐름세를 지금 이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다만 이런 상황이 과연 이제 실질적으로 이제 이루어지고, 그거에 따라서 그러니까 어느 정도가 이루어지는지를 확인하는 절차가 좀 더 필요하지 않을까. 그거에 따라서 실질적으로 중국의 경제 성장률이 올라갈 수 있는지 여부를 같이 확인해 보시는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이런 이제 중국에서의 이제 부양책 효과가 이제 본격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국내 기업도 상대적으로는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는데요. 특히 특히 이제 국내 업체들이 중국에 중간재를 수출하는 기업들이 많이 있습니다. 이런 중국이 이제 어느 정도 경제가 회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중간재 수출이 이전보다는 상당히 증가할 수 있다라는 기대감이 커질 수 있고요. 그러다 보면 기업들의 실적도 긍정적으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같은 경우 뭐 석유화학 관련된 부분, 뭐 어제 같은 경우는 이제 화장품 관련된 부분이 상대적으로 강한 그런 이제 모습을 좀 보였었는데요. 그렇지만 이제 과거와는 다르게 뭐 단순하게 중국향 이제 매출이 발생한다라고 해서 올라갔다는 기업들이 이번에도 같이 올라가는데, 그거보다는 좀 더 선별화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중국 기업들의 기술력이 그동안 많이 올라왔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중국 기업과의 경쟁에서 이길 수 있는, 차별에 대한 기술력을 갖고 있는 그런 기업들만 아마 살아남을 가능성은 있고요. 그 외에는 뭐 대부분이 중국 관련된 그런 매출 증가세는 상당 부분 좀 제한될 가능성이 있다라는 부분도 같이 관심을 가지셔야 될 것 같고요. 특히 이제 화장품 관련된 종목을 본다라고 하게 되면 지금 올라가는 게, 과거에 중국에서 화장품이 잘 팔렸었던 그런 브랜드를 갖고 있었던 관련주들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뭐 대표적으로 LG생활건강, 아모레퍼시픽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그렇지만 중국 내에 화장품 관련된 기업들의 기술력이 상당히 올라와 있고요. 특히 지금 중국 내에서 중저가 시장들은 이제 중국 내수 기업이 잡고 있고, 고가 브랜드 같은 경우는 유럽 브랜드들이 잡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그래서 국내 업체들이 이 시장에서 과연 포지션을 제대로 잡을 수 있겠느냐라고 보면, 이 포지션 잡는 기간이 상당 기간 걸릴 가능성도 있다라는 거 보면, 뭐 중국 내수가 활랑이 된다라고 해도 국내 화장품의 판매가 상당히 제한될 가능성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다만 이제 중국 업체의 ODM, OEM으로 공급하는 업체 같은 경우는 여전히 좀 관심을 가질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뭐 중국 업체 같은 경우도 ODM, OEM 같은 경우는 한국 업체를 사용할 가능성은 높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그런 관점에서 보면 뭐 코스맥스나 아니면 한국 콜마 같은 기업을 아예 관심 있게 보시는 게 좀 더 낫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이런 의견들을 종합해서 과연 또 지금 볼 수 있는 토픽으로 어떤 종목을 임 대표님이 보고 있는지 잠시 후에 좀 확인을 해보도록 하고요. 이렇게 인민은행 그리고 공산당 각각 통화정책과 재정정책을 합쳐서 지금 나와 있는 건 인민은행 쪽에 1조 위안이지만 추가로 더해서 아까 임 대표님은 2조 위안까지도 정책이 나올 것이다라고 보셨는데요. 중국 그 시중에 대거 유동성이 확대되는 효과에 대한 기대감들이 여러 각도로 해석이 되고 있는데요. 윤여민 이사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일단은 지금 상당히 전방위적인 어떤 부양책이 좀 실시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은데 사실 이제 뭐 주식하는 입장에서 주식시장도 봐야 되는 부분이겠습니다만 뭐 부동산뿐만 아니라 소비 진짜 관련된 부분을 결국 이제 경기 전체를 좀 부양한다는 점에서 봤을 때 상당히 저는 의미가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 네. 사실 우리나라 지수 같은 경우 살짝 좀 약보합 혹은 뭐 이제 좀 강보합에서 좀 왔다 갔다 하고 있습니다만 뭐 상해 A, 상해 종합, 대만 가건, 항생, 차이나 기업 같은 경우는 계속 저점에서 반등폭을 늘려가면서 사실 오늘 같은 경우도 1%대, 그래서 2%대까지도 지금 상승세를 올려주면서 그런 이제 부양책에 대한 부분들 지수가 화답하고 있지 않나라고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이제 어떤 이 중국의 부양책 관련돼서는 좀 부정적인 측면이 좀 많았던 부분도 사실입니다. 과연 이제 실시가 되느냐에 대한 부분뿐만 아니라 어떻게 보면 지금 금리 인하를 좀 들어선 미국의 어떤 경기 상황과 좀 많이 떨어져 있는 부분, 이런 부분에 상당히 퀘스천이 좀 상당히 많았었습니다만 이번에 중국 정부가 상당히 강하게 지금 부양책을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 좀 초기에 좀 연출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그러한 측면에서 외국인들 같은 경우도 지금 중국의 펀드를 좀 계속 매수하는 모습이 나오고 있지 않나 생각을 하고 있고요. 네. 결국 그러한 측면에서 우리가 봤을 때 이러한 부분들이 중국 경기가 살아나고 결국 이제 소비 진작에 대한 부분들을 좀 체크를 해봤을 때 중국 같은 경우도 결국 이제 명절 같은 게 있지 않습니까? 뭐 광고제부터 시작해서 어쨌든 4분기 지금 미국의 쇼핑 시즌과 좀 같이 맞물리면서 결국 이런 부분들이 얼마큼 시너지 효과가 날지에 대한 부분도 분명히 저는 체크가 필요하지 않나라고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미국 같은 경우 지금 50bp 빅컷을 했습니다만 뭐 내년까지 200bp 지금 계속 지금 금리 인하에 대한 부분까지도 계속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 두 가지 어떻게 보면 합쳐지면서 결국은 어떻게 보면 이제 우리가 말하는 안전자산보다는 좀 투자자산 쪽으로 어떤 매수세가 좀 몰릴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좀 조성되고 있다는 점에서 봤을 때 증시 정치에 대한 제가 볼 때는 상승에 대한 부분을 좀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아직까지는 뭐 우리나라 시장에 좀 긍정적인 영향을 미친다만 좀 표면적으로 어떻게 보면 이제 몸소 느낄 정도의 어떤 영향력은 아직은 좀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관련주의 움직임을 조금 체크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요. 결국 증시 자체가 올라가는 것, 결국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우리나라 증시의 지수 같은 경우도 상당히 레벨업할 수 있는 어떤 그런 요소는 분명히 되지 않을까라는 좀 긍정적인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바닥권에서 올라간다면 좀 이렇게 올라가야 되지 않나 싶을 정도로 중국 상해종합지수가 진짜 뭐 로켓 탔듯이 정말 엄청나게 바로 그냥 3천선을 오늘 회복을 해버리는 맞습니다. 예, 그런 모습을 보였거든요. 근데 이 국경절 연휴 10월 1일부터 7일까지 연휴를 앞두고 어떤 좀 그 내수에 대해서 침체에서 벗어나겠다는 정책 의지를 보여주는 그런 시기적으로도 굉장히 그런 부분들이 있었다라는 점 주목을 해주셨는데요. 자, 그러면은 탑픽으로 어떤 종목 볼지는 좀 고민이 필요할 것 같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짚어주시죠. 네, 뭐 중국 내수가 이제 좀 활성화된다라고 하게 되면 또 이제 중국 사람들 같은 경우는 해외 여행이 이제 좀 더 늘어날 가능성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래서 만약 한국으로 들어온다라고 하게 되면 이런 이제 관련된 소비주 중심으로 뭐 대표적으로 뭐 카지노나 아니면 뭐 면세점이나 이런 쪽으로 좀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요.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글로벌 텍스프리 좀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고요. 그리고 중국 이제 부양책 내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중국의 부동산 경기가 지금보다는 조금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집니다. 그러면 최근에 이제 주춤거렸었던 이제 중국 내의 이제 건설 경기도 조금은 개선된다라고 하게 되면 건설 기계 장비에 대한 대중국 수출도 조금 개선될 가능성은 있기 때문에 LCD 현대인프라코아도 조금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윤 이사님 탑픽 있으실까요? 사실은 저는 이 중국 사람들이 한국에 들어오는 것뿐만 아니라 문화에 대한 소비를 조금 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그런 측면에서 최근에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오고는 엔터테인먼트 섹터도 좀 전 주목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합니다. 최근에 뭐 SM이라든지 YG 엔터테인먼트 같은 경우가 어떻게 보면 기술적 반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 물론 이제
어떻게 보면은 소속사의 문제뿐만 아니라 그룹 자체에 좀 문제도 있다라고 좀 얘기가 좀 나오는 상황입니다만 이러한 부분을 제가 볼 때는 어느 정도 주가는 충분히 좀 반영하지 않았나 생각을 하고 있고 결국 이제 소비 시즌에 있어서 어떤 타고 먹고 자고 이런 것도 있겠습니다만 문화에 대한 소비까지 좀 이어지게 된다고 하면 저는 엔터테인먼트 센터 같은 경우도 상당히 좀 중요한 하나의 좀 섹터가 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자리 또한 좀 매력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기술적 반등은 충분히 가능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중국 부양책 수혜주로 오늘 임순재 대표는 글로벌 텍스프리, HD 현대인프라코어 그리고 윤여민 이사는 엔터주 꼽아주셨습니다. 두 번째 주제 가보도록 하죠. 하나에로스페이스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인가? 네, 워낙 상승 추세를 강하게 이어왔었고 방산주 가운데 대장주이고 인적 분할 때문에 이 거래 정지되는 기간을 거치고 오늘 거래가 재개됐는데요. 이를 앞두고 오늘 증권사에서는 목표 주가 상향 리포트가 나오기도 했습니다. 임순재 대표님 어떻게 보실까요? 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이제 오늘 이제 거래를 재개를 했죠. 그리고 이제 같이 이제 분할 상장된 이제 하나 인더스트리얼 이제 솔루션 같은 경우도 오늘 신규 상장이 되는 그런 모습들을 좀 보였습니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는 이제 구분을 이제 두 개로 이제 나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기존에 이제 방산 우주 부분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에 그냥 두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안에 이제 AI와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관련된 장비 업체인 하나 비전과 하나 정밀 기계를 별도의 이제 분리를 해서 하나 인더스트리얼 솔루션즈라는 이제 중간 지주회사 밑으로 이제 뒀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는 방산 우주 분야로 항공 우주 분야로 이제 특화가 되는 이제 그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요. 그 밑에 이제 하나 시스템, 하나 오션까지 같이 이제 맞물리면서 전반적으로 이제 방산 전문 기업으로 이제 바뀌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이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에 이제 그 분할 전에도 지금 시적을 견인하고 있는 가장 큰 분야가 이제 방산 분야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이런 방산 분야만 남고, 그다음에 이제 그거에 비해서 상대적으로 성장성이 좀 떨어지는 부분을 이런 이제 별도의 이제 자회사로 그러니까 인적 분할해서 나눴기 때문에 그런 관점에서 본다라고 하게 되면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방산 관련된 분야의 매출 성장세가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이제 매출 그 성장세를 좀 더 빠르게 올릴 수 있다라고 생각이 되고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잔존 법인에 대한 수익성이 지금보다 좀 더 이전보다는 좀 개선되는 그런 모습을 보인다라고 하게 되면 다른 PBR이나 이런 같은 재무지표 자체가 상당 부분 개선될 가능성은 충분히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그리고 현재 높은 이제 수주 성과가 계속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실적 호조세는 계속 이어질 전망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특히 여기에 이제 K9과 레드백 같은 경우에 지금 파워팩 같은 경우는 이제 해외 업체의 제품을 사용을 하는데 이걸 국산화 지금 추진 중에 있기 때문에 향후 국산화가 완성이 된다라고 하게 되면 향후 수출이 좀 더 많이 이루어질 가능성에 대한 부분도 같이 보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전망이 좋기 때문에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매력적인 가격이라고 보시는 추가적으로 거죠? 더 상승할 수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알겠습니다. 윤 이사님, 인적 분할로 인해서 하나 에어로스페이스의 매력이 더 높아졌나요? 저는 사실은 높아졌다라고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만 일단은 좀 방산 섹터에 대한 어떤 관점은 좀 정립할 필요가 있지 않나 생각을 하는데 일단 최근에 보게 되면 수급 자체가 풍부하지 않은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섹터 간의 좀 순환매가 좀 상당히 빠르게 돌아가고 있는 상황이고 최근 같은 경우는 반도체나 이치전지 같은 쪽에서 좀 기술적인 반등이 나면서 수급이 들어가는 상황이기 때문에 사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가 어떻게 보면 상당히 큰 모멘텀을 갖고 있습니다만 좀 어떤 거래 재개의 날짜가 살짝 좀 아쉽다라는 좀 생각이 들 정도로 오늘 10%대 반등이 나왔었습니다만 좀 윗꼬리를 달고 좀 많이 밀렸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고 다른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조정이 좀 나오고 있다고 볼 수 있을 것 같은데 다만 방산 섹터 같은 경우는 숫자와 실적 여기에 더해서 사실은 미국 대선과도 영향이 없는 제가 볼 땐 섹터라고 좀 계속 말씀을 드렸었습니다. 결국 누가 되던 자국 우선주의에 대한 부분에서 좀 정책을 펼칠 것으로 보이고 있기 때문에 오히려 미국 대통령이 좀 어떻게 보면 선정되는 순간, 결정되는 순간 방산에 좀 새로운 섹터가 다시 시대가 열리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어쨌든 제가 볼 때는 지금 숨고르게 하는 과정이 제가 볼 때는 오히려 매수의 기회가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여기에 더해서 아직까지 좀 전쟁에 대한 부분들이 계속 상존하는 부분들 그런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 실적이나 수주와 관련된 모멘텀 같은 경우는 충분히
대기하고 있다라고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고 지금 뭐 4대 업체라고 불리는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현대로템, LI넥슨, 하나 시스템을 보게 되면 현대로템을 제외하고는 7월 이후에 전고점 이후 상당히 좀 주가가 좀 많이 흘러내리고 있습니다. 특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같은 경우도 7월 달에 좀 전고점을 쟁취한 이후에 좀 주가가 좀 많이 변동성을 좀 보여주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상황에서 보면 추가적인 반등을 볼 수 있는 좀 그러한 제가 볼 때 매력적인 구간이 아닐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지금 수급에 대한 순환 매수에서 살짝 좀 소외가 되는 부분이 있겠습니다만 오히려 지금 구간에 좀 더 관심을 갖고 봐야 할 섹터가 아닐까라는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조정을 받을수록 받을 때마다 그리고 시장의 흐름에 따라서 관심을 가질 만한 중요한 섹터라고 평가를 해주셨고요. 그 안에 한화에어로스페이스 대장주로 움직이고 있죠. 자, 그러면 탑픽으로 알아볼게요. 탑픽은 이 종목일지 다른 쪽일지 임순재 대표님 어떤 종목 보실까요? 네, 뭐 하나에어로스페이스 여전히 좀 관심 있게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이와 네. 더불어 이제 현대로템 같은 경우도 계속 좀 관심 있게 보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 싶습니다. 뭐 방산 관련된 분야에 대한 뭐 성장성에 대한 얘기들이 이제 계속 나오고 있고요. 그리고 현대로템이 원래 하고 있는 철도 부분에 대해서도 해외에 대한 수주 관련된 얘기들이 계속 긍정적인 그런 얘기들이 나오고 있습니다. 특히 뭐 지금 최근에 이제 유럽에서 지금 철도 전시회가 있는데 여기에서 뭐 수소 연료 전차나 아니면 하이퍼 그루프 열차와 같은 이런 이제 미래 이제 열차에 대한 그런 이제 전시회도 같이 이제 하고 있기 때문에 그런 점을 감안한다라고 하게 되면 뭐 방산, 철도 뭐 둘 다 긍정적으로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방산, 철도, 수소의 모멘텀을 아는 현대로템 사실 추세가 제일 강한데 예, 아직 뭐 내려가지도 않아요, 별로. 그렇죠. 네, 이 종목 같은 경우에 관심 있게 보자. 하나에어로스페이스도 역시 매력적이다라고 보셨고요. 윤희사님은 어떻게 보실까요? 네, 저도 좀 정확히 좀 의견이 일치한다라고 말씀드려야 될 것 같은데 네. 지금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넥슨, 하나시스템 같은 경우는 7월 이후에 좀 주가가 조정받았습니다만 현대로템만 지금 9월 달에 한번 신고가를 좀 갱신하는 모습 그러면서 계속해서 지금 고가권을 행보를 하고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제가 볼 땐 주가가 좀 이런 부분을 말해주지 않나라는 좀 생각이 듭니다. 여전히 좀 추세가 좀 살아있는 부분들 거기다 또 모멘텀은 좀 앞에서 설명해 주셨기 때문에 이러한 측면에서 보게 되면 강한 종목이 좀 더 오래 갈 수 있지 않나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뭐 4사 모두 제가 볼 땐 실적과 수주에 대한 부분들 예. 뭐 여전히 좀 긍정적인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수급에 대한 부분에서 봤을 때는 여전히 현대로템이 탑픽이 아닐까라는 좀 말씀을 드려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실적과 수주의 긍정적인 흐름, 뭐 내후년 뭐 이렇게까지 얘기가 나오고요. 뭐 그 이상도 볼 수 있는 건지, 네. 예, 그렇게 의견을 또 윤희사님 보시네요. 2027년까지 어떤 실적 개선 가능성에 대해서도 방산주에 대해서 분석을 주시는데요. 이렇게 두 번째 주제 알아보도록 하고요. 그리고 세 번째로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메타 스마트 안경 모멘텀 강해지나? 네, 메타에서 스마트 안경을 공개했습니다. 오라이언이라는 거고요. 이 뿔테 안경처럼 생겼는데 모양이 나쁘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런데 이제 쓰면 조금 뭐랄까요? 어떤 느낌이세요? 안경 쓰시나요, 네. 두 분 다? 네, 뭐 네. 일단 뭐 지금 메타가 이제 공개를 했죠. 근데 아직까지는 예. 뭐 시제품이기 때문에 향후에 그거보다는 좀 더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 양산품은 좀 더 이쁘게 나오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해보고 있습니다. 네. 뭐 메타가 이제 이번에 두 가지 종류의 이제 이런 이제 스마트 안경, 그러니까 이런 이제 VR, AR 기기를 이제 공개했다라고 보시면 되는데요. 하나는 이제 기존의 이제 메타 퀘스트를 이제 3를 업그레이드한 메타 퀘스트 3S를 이제 공개를 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기존 제품의 가격은 이제 기존 제품의 한 60% 수준인 299.99달러, 뭐 300달러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기존 가격보다 한 200달러 정도 이제 인하를 하는 그런 모습이었고요. 뭐 지금 뭐 애플 비전의 가격에 비하면 한 10분의 1 가격 정도로 이제 낮은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10월 중순부터 이제 본격적으로 이제 판매가 될 걸로 예상이 되는데 기존에 이제 메타 퀘스트 관련된 소프트웨어가 한 3천여 종류가 됩니다. 그렇기 때문에 이를 활용할 수 있기 때문에 뭐 그런 부분이 기대는 되고 있지만 아직까지는 이런 이제 이런 스마트 이제 VR 기구에 대한 부분이 아직은 시장에서 주도적이다라기보기에는 좀 이른 그런 시점이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판매가 되는 게 어느 정도가 되는지 확인하실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해보고 있고요. 그리고 지금 이제 더 관심을 받는 게 지금 스마트 안경인 오라이언입니다. 좀 전에 앵커님도 말씀을 해주셨는데요. 지금 그 안경은 이제 AR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지금 뭐 대표적인 이제 그 그 선글라스 업체인 이제 레이벤과 공동 개발을 하고 있는 제품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뭐 일단 시제품으로 공개를 했기 때문에 좀 투박을 하지만 향후에는 좀 더
뭐 디자인적으로 상당 부분 개선될 수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뭐 지금 안경 속에서 이제 문자 메시지, 뭐 화상 통화도 가능하고, 그다음에 뭐 유튜브 시청도 가능하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고요. 특히 애플 비전에서 지금 사용하고 있는 손가락을 이용을 해서 뭐 지금 뭐 스트롤을 한다든가 아니면 화면을 변경한다든가라는 부분도 가능하고, 또 뭐 눈동자의 추적 기능을 또 가능하다라는 식으로 해서 애플 비전과 거의 뭐 유사한 그런 이제 성능을 발휘할 수 있다라고 지금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뭐 일단 가격이나 뭐 발매 시기는 아직 뭐 공개된 건 아니지만 향후 뭐 언젠가 이제 공개될 것 같은데요. 뭐 일단 빅테크 관련된 기업 중에서 가장 빠르게 이런 스마트 안경이 보급될 것이다, 공개를 할 것이다라는 기대감을 키운 것도 사실입니다. 이런 이제 AR, VR 신기기가 이제 출현된다라고 하게 되면 메타버스 관련된 그런 이제 관련주들이 기대감으로 이제 확대가 되면서 오늘도 뭐 상당히 강한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특히 이렇게 이제 AR, VR 기기들이 이제 운영을 할 때 하드웨어적인 부분도 분명히 중요하지만 이거를 실질적으로 운영을 할 수 있는 이제 소프트웨어 관련된 부분도 좀 더 시장 내에서 주목을 받을 수밖에 없다라고 보여집니다. 특히 이런 이제 가상현실 관련돼서 이제 VFX라는 그런 이제 가상현실 기술이 더 많이 이제 추가가 될 수밖에 없고요. 그런 관련주들이 오늘 주가를 주가를 견인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오라이언이 스마트폰 다음에 컴퓨팅 디바이스가 될 수 있다. 이렇게 마크 저커버그가 자신감을 보였거든요. 윤 이사님 어떻게 평가하실까요? 확실히 이 AI의 확장성이 참 무궁무진하다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은 이제 메타의 스마트 안경, 모멘텀에 대한 부분들까지도 지금 나오는 것을 보면서 확실히 이게 디바이스 쪽에서의 어떤 AI의 지금 제가 볼 때 응용력이 상당히 강해지고 있다라고 볼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사실 네. 이제 GPU라든지 이런 부분 같은 경우는 데이터 센터, 사실 산업용이 좀 많다라고 보게 된다고 하면 이제는 갤럭시, 뭐 와치, 휴대폰, 여기에 또 이제 디바이스까지 계속해서 AI 확장이 좀 이루어지는 상황이기 때문에 일단 뭐 제가 볼 때는 주가를 떠나서 이제 실제 생활에 확실히 이러한 좀 부분들이 많이 녹아드는 좀 그런 부분을 이제는 머지않아 경험할 수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고 있고요. 다만 이제 아직까지는 좀 주가상으로 보게 되면 좀 테마성으로 많이 움직이는 부분이 좀 많은 상황이기 때문에 결국 뭐 시제품이 나오는 부분들 여기에 더해서 플러스 이제 얼마만큼의 어떤 판매량이라든지 어떤 시장의 평가를 좀 봐야 되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다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AI 관련된 어떤 모멘텀은 계속 유지되고 있는 상황이고, 여기에 더해서 메타뿐만 아니라 지금 뭐 테슬라 같은 경우도 10월 10일 날 지금 이제 로보택시가 나오는데 결국 그것도 AI와 로봇과 관련된 부분에서 좀 어느 정도 모멘텀이 좀 존재하는 상황이기 때문에 이와 관련된 제가 볼 때는 빅테크들의 AI 관련된 투자는 계속 이어지지 않을까라는 생각을 하고 있고, 오늘 약간의 좀 우리나라 장 같은 경우는 뭐 금요일이고 수급에 대한 약간 부재로 해서 관련된 종목들이 좀 테마성의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습니다만, 저는 이 메타와 관련된 이 XR과 관련된 기계들 같은 경우는 분명히 약간 얼리 어댑터, 좀 게임 체인저 역할을 할 수 있는 부분도 충분히 있다는 측면에서 봤을 때 지금보다는 제품이 나오고 나서 어떻게 보면 좀 실적이나 숫자가 좀 나오는 상황에서 한번 진입해 볼 필요가 있지 않을까라는 좀 생각을 하면서 관련주의 움직임을 오늘은 좀 체크를 해보되 오히려 지금 진입보다는 제품이 나오는 어떤 그런 상황에서 다시 한번 진입할 수 있는 그런 상황을 좀 만들면서 오히려 좀 관련주에 대한 소팅이 좀 필요하지 않을까 생각하고 있습니다. 네, AI의 투자 사이클과 AI의 확산이 강하고 거대하다는 거를 또 이런 이슈를 통해서 확인할 수 있다고 보셨고요. 이런 온 디바이스 AI 품목이 확대가 되고 있다는 점 긍정적으로 보지만 두 분 모두 판매량이나 소비자들의 반응은 지켜봐야 되겠다라고 보셨는데요. 테마주로 대응을 해보자라는 의견입니다. 임순재 대표님 관심주 있으실까요? 네, 뭐 일단 뭐 단기적인 이제 트레이닝 관점으로만 접근해 보셔야 될 걸로 보여지고요. 방금 이제 윤 이사님도 얘기했듯이 이게 뭐 이런 이슈가 있을 때 급등을 해서 뭐 쫓아간다라기보다는 어느 정도 조정이 되는 그런 시점에서 접근하시는 게 좀 어떨까 싶습니다. 뭐 좀 전에 얘기했듯이 이렇게 이제 VR 기기들이 이제 확대가 되면 이제 가상현실 관련된 이제 그 기업들에 좀 더 관심을 가지실 필요가 있다라고 보여지고요. 이와 관련돼서 이제 몇 가지 본다라고 하게 되면 뭐 대표적으로 자이언트 스텝 같은 경우 오늘 뭐 상한가였다가 좀 풀리긴 했지만 여전히 이런 이제 이슈가 나올 때마다 좀 강한 움직임이 예상이 되고 있고요. 이와 더불어 이제 맥스터, 알체란, MP 같은 경우도 같이 관심 있게 보시면 어떨까 싶습니다. 네, 윤여민 이사님 관심주 어떤 종목이실까요? 일단은 좀 숫자에 관련된 말씀을 좀 드렸으니까 결국 이제 우리나라에서 보게 된다면 좀 하드웨어 쪽에 대한 종목들을 좀 봐야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고, 저는 이제 뉴프렉스 한번 좀 말씀드려볼 수 있을 것 같은데, 지금 연성 인쇄 회로 기판을 지금 이제 메타에 공급을 한다라고 좀 얘기가 나오고 있고요. 결국 이런 측면에서 봤을 때
퀘스트 3S, 지금 보급형에 대한 부분들이 좀 얘기가 나오는 상황이기 때문에 추가적인 제가 볼 때는 공급도 좀 기대해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면서 오히려 저는 이제 이런 숫자와 관련된 약간 테마성으로 움직입니다만 결국 숫자로서 증명될 수 있는 종목에 대한 어떤 소팅, 그 가운데서 저는 뉴프렉스가 제가 볼 때 눈에 들어온다라고 좀 말씀드릴 수 있을 것 같습니다. 네, 보급형 퀘스트 3S 관련해서 직접적으로 납품을 하고 있는 기업이라는 점에서 모멘텀을 주목해 주셨고 실적 역시도 좀 뒷받침이 될 것이다라고 보시는 종목인데요. 뉴프렉스 꼽아주셨고요. 인순재 대표님은 테마주의 흐름 좀 조정받았을 때 보자라면서 여러 종목 자이언트 스텝, 덱스터, 알체라, MP 등을 보셨습니다. 오늘 분석 여기까지 들을게요. 고맙습니다. 네, 지금까지 이슈 딥다이브였습니다. 이어서 마켓 딥다이브 마지막 코너 거인의 시선인데요. 오후장을 내다보는 거인의 시선에서 전략 포인트 알아보겠습니다. 금요일 거인의 시선 토마토 투자클럽 최병훈 전문가입니다.